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수국을 구매하고 심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수국에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수국을 심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예수국, 산수국, 목수국, 아나벨 수국, 떡갈립 수국, 등수국까지 6가지의 수국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4월 16일 일요일까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작은 사이즈의 수국 22종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1,000원이고 떡갈립 수국과 원예 수국만 14,00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구매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통해 가능하시고 용인 남사 처인원예 종묘에서 방문 구매도 가능하고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역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특히 오늘 영상 안에 목수국 꽃을 빨갛게 피우는 방법도 나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수국을 지금 다 모아봤어요. 네, 이거를 한 번에 모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카시님과 함께 네. 마크로필라 네. 수국들, 프랑스산 수국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다뤘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수국에는 마크로필라뿐만 아니라 네. 아나벨, 네. 떡갈립, 목수국, 네. 등수국 등 굉장히 많은 하위 분류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네. 현장에서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 전화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끔, 네. 이 수국별로 특성을 구분하실 수 있게끔 한번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네.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 수국은 마크로필라 수국입니다. 네. 이 마크로필라 수국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아시는 꽃집에서 볼 수 있는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흰색, 보라색 맞아요. 동그랗게 꽃을 피우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수국. 맞아요. 그냥 수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네. 있는 고수국이죠. 네, 그게 바로 마크로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마크로필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가 네. 살짝 광택감이 있고 네. ip질이 약간 단단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깻잎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깻잎 수국이라고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마크로필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동에는 약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원에서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연하게 얘기를 하면 월동에 약한 게 아니라 꽃을 안 피우는 거죠. 맞아요. 네,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네. 마크로필라도 영하 20도 중반까지 월동을 하지만 네. 꽃을 피우는 순이 전해 네. 가을에 피우기 때문에 네. 가혹한 설이나 추위를 겪게 되면 그 순이 상하게 되면서 네. 뿌리도 살아있고 이파리도 무성한데 꽃만 안 피우게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추운 곳에서도 이 수국 자체는 살아서 매년 맞습니다. 잎이 나오잖아요. 잎만 나와서 꽃을 네. 못 보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년지에 리블루밍이라고 해서 신년지에서도 개화를 할 수 있는 네. 수국들이 여러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이 신년지 수국들이 전년지 개화량에 비해서 맞아요. 조금은. 신년지 개화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정원에서 대량으로 심을 때는 제주도나 아니면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조금. 마크로필라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분들이 수국하면 파란 꽃을 피우려면 산성이어야 되고, 네. 분홍색 꽃을 피우려면 알칼리여야 되고, 토양이 네. 이런 것들, 맞아요. 네. 이런 그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수국의 색깔이 변하는, 네. 그거에 해당되는 수국은 오직 이 마크로필라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산성도에 관련 네. 없이 네. 본연의 색을 가지고 있죠. 네, 다른 수국들은 네. 차이가 없고, 이 마크로필라도 흰색 같은 경우는 토양의 상승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파리가 거의 동일해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네요. 네, 모양 네.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이제 산수국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네. 이 하이드렌지아 마크로필라라는 네. 대분류 안에 네. 이 세라타라고 속해져 분류가 되는 것들은 산수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마크로필라랑
그러니까 산수국이랑 네.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 안에서 다만 산수국은 월동에 좀 더 강하고 네. 꽃을 피우기 때문에 네네. 꽃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원시장에서는 따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 산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작아요. 아, 꽃이 작고. 네, 다른 마크로필라보다 꽃이 작은 대신에 네. 월동에는 좀 더 강하다. 다만 강하다고 할지라도 네. 너무 추운 강원도, 예를 네. 들어 카시님의 정원이 있는 홍천 이런 네. 데서는 꽃을 안 피울 수도 있다. 맞아요. 홍천에서도 네. 엄청 이렇게 화려하게 네. 따글따글 피우지는 않더라. 꽃을 맞아요. 물론 피우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수국들은 꽃이 작기 때문에 네. 꽃을 많이 피우는 게 중요한데 네. 너무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양이 좀 적구나. 어설플 수 있으니까 아.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이 산수국은 오히려 네. 마크로필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양지보다는 살짝 네. 그늘이 진 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절이나 네. 이런 데를 가보면 절 가는 길에 보면 산수국 같은 게 많이 피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그늘이 조금 지어 있어서 네. 오히려 더 색깔을 예쁘게 네. 풍성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크로필라 수국을 훨씬 좋아했었어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네. 근데 어르신 분들이 요 산수국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맞습니다. 이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변이도 좀 잘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 꽃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모아서 네. 이 산수국만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크로필라는 매년 육종이 많이 되는데 이미 너무 네, 많고. 이 산수국도 육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사실은 꽃에는 큰 구분이 없지만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네. 이파리가 완전 자색으로 맞아요. 자색으로 햇빛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서 네. 빨간 꽃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뭐 매직 필로우처럼 네.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노랗고 빨갛게 들으면서 음. 또 단풍을 연출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산수국도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추천할 만한 정원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이 목수국입니다. 맞아요. 목수국은 저도 좋아해서 네. 몇 품종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오. 목수국은 하이드렌지아 수국의 네. 페니큘라타. 네. 페니큘라타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수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목수국은 사실은 이제 마크로필라만큼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편화된 여름 정원 소재입니다. 맞아요. 이게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덩치를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20년, 뭐 30년 네, 묵은 맞아요. 애들은 정말 예뻐서 저도 그거를 보고 반해서 키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 목수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너무 키우기가 쉽다. 맞아요. 네. 양지에 물만 잘 주면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꽃 피는데도 문제가 네, 없고. 너무 쉬운 식물 중에 하나고, 네. 또 월동이 아주 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홍천도 물론이거니와 네. 인제가 됐건 연천이 됐건 더 철원이 추운 됐건 데서도. 아무리 추워도 영하 30도 중후반까지 버텨내기 때문에 네. 추위 걱정을 하고 심을 이유는 전혀 없는, 강건하고. 네, 전혀 없는 식물.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 이제 번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 목수국만큼 또 삽목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네. 오히려 마크로필라 수국보다 네. 삽목이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서 이미 구종이 돼버린 뭐 라임라이트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구매를 하실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건, 목수국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만 해도 네. 50가지 넘을 거예요. 진짜 많구나. 엄청나게 많은데 꽃의 차이가 있냐 네.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큰 차이는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 뭐 색깔이 정말 빨간 요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맞습니다.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뿌티 시리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신품종인데 브리더 플랜츠에서 나온 새로운 품종이거든요. 네. 외성으로 자라는데 이렇게 빨간 빛이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라벨 하단을 잘 보시면 준, 줄라이, 어거스트 해가지고 6월에는 이제 푸르게 초록색 네. 라임색을 비추면서 8월로 넘어가면서 점차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모든 목수국은 네. 반드시 하얀색 또는 라임색으로 핍니다. 맞아요. 네. 아무리 라벨이 빨간색으로 돼 그러니까 있어도 이렇게 바로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셔서 절대 현재까지 나온 목수국은 네. 무조건 하얀색 아니면 라임색 맞아요. 출발이고 네.
거기서 단풍 색깔이 얼마나 진하냐, 얼마나 연하냐, 아니면 핑크색이냐, 아니면 그냥 지느냐에 따라서 품종이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가 얼마나 자라느냐. 또 키에 따라서. 네. 그리고 화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뭐 꽃갈 모양이라든지. 맞습니다. 보통 요즘에 좀 약간 네. 둥그스름한 것도 보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레이스캡이라고 해서 네. 겉으로 이렇게 왕관처럼 두르고 있는 네네. 꽃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촛불처럼 올라오는 모양.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작은 원처럼 올라오는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촛불처럼 피우는데 꽃이 빡빡하고 아니면 듬성듬성하고 따라서 또 나뉘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는 성질들. 네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외목대용 목수국은 네. 이런 뿌띠 같은 외성종으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키를 키우기가 힘드니까. 네. 안 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걸 키가 40cm 정도의 외목대로 키우겠다 하면 네. 이런 외성이 더 적합하게 되는 거고, 미니 토피어리 식으로 그렇죠. 만들려면. 네. 1.5m, 2m짜리 외목대로 만들려면 제가 좋아하는. 네. 이번 행사에는 없지만 뭐 네. 예를 들어 라임라이트 프라임 같이 음. 대형종들. 키가 좀 크는 애들로. 맞습니다. 그런 거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수국은 꽃은 기본적으로 컬러는 똑같지만 네. 거의 비슷하지만 단풍이 드는 정도와 화형, 그 다음에 키. 덩치, 이 정도로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홍천에 있는 다이아만트 러지를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네, 걔도 뭐 제가 알기로는 좀 붉은색이 잘 나온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홍천에선 유독 걔가 새빨갛게 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품종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네. 색깔이 안 나온다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유럽에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너무 여름에 더워서 네. 단풍을 피울, 꽃이 개화하고 단풍이 들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네, 그 전에 고온으로 져버리게 돼요. 애가 이미 힘들어서 빨리 져버려서. 네, 빨리 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 채 발현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구나. 시들어버리는 거죠. 어두컴컴한 색을 띠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의 더운 날씨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워낙 덜 덥고 더 추우니까. 맞아. 이게 빨리 추위가 좀 찾아와서 목수국이 약간 여름 뭐 이제 늦여름부터 이제 좀 많이 피우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제 꽃이 단풍이 질 때쯤 되면 이미 저녁에 산산해져요.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홍천같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밤에. 5월 말쯤 네. 5월 말쯤 잘라주시는 거예요. 상부를. 가지를. 네. 네. 상부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네. 꽃이 늦게 피우겠죠. 그러니까 목수국 또 여기서 좋은 점이 네. 꼭 그 꽃눈 분할을 네. 겨울에 안 시켜도 네. 바로 나오는 그 순에서도 꽃이 피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늦게. 때문에 자르고 네. 꽃을 늦게 피워서 충분히 꽃이 추위를 겪어서 단풍을 볼 수 있게. 가을에 꽃이 피게 준비를 해주면. 네, 그렇게 하면 아. 단풍을 충분히 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빨간 꽃수국, 맞아. 목수국도 단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꽃을 늦게 피우려고 네. 5월이 아니라 네. 7월, 8월에 자르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6월 너무 늦게. 중순도. 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목수국을 1년에 커팅을 몇 번을 하냐면 네. 이 포기를 만들기 위해서 3번을 커팅해요. 이른 봄에 하나요? 네,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 3번 커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3번을 커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후가. 날씨가. 네.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네. 한더위 때 커팅을 해버리면 네. 식물이 오히려 안 자라버려요. 새순이 좀 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으로 네. 볼 수 있는 게 한여름이 되니까 네. 이파리도 어설프고 이파리도 막 떨어지는 거고 시드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게 이파리가 막 다 마르기 시작하고 네. 나무가 앙상해져요. 오히려 여름에. 예. 그게 너무 더워서 버틸 힘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덜어내는 거거든요. 몸을 살려고. 덜어내는, 네, 살려고 덜어내는 네. 거예요. 그런 식의 자른다고 할지라도 새순을 나올 안 내겠구나. 자기가. 여력이 전혀 없어요. 네. 유럽은 가능하죠. 네, 네, 덜 네. 더우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늦게 피워야지, 더 단풍을 잘 봐야지라는 목표로 우리나라는 당장 5월 말만 돼도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덥기 시작하니까 특히 6월만 올해는. 되면, 네. 그러니까 6월 중순이 넘어가서 자르는 건 제 생각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단풍을 보기 위해서 유럽이 자르는 건 6월입니다. 6월 중순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3, 4주 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5월 말 늦어도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기대하시는 단풍을 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네. 금방 마르고 마르면 바로 티가 나는 게 이런 이파리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그냥 한여름에 비가 안 왔다 하면 네. 뭐 얼마나 줘야 될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국이 오히려 초봄에 물 네. 주기가 어렵고 네.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면 네. 물 관리하기가 쉬운 게 네. 얘네가 이제 물이 부족하면 잎으로 나타내니까 맞아요. 바로 그때마다 바로 푹푹 주시면 네, 네, 어떤 흙에다가 심으셨든지 간에 잎을 보고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성종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범한 뭐 구종 같은 걸 키웠을 때는 1년만 지나도 1m 넘게 자라버려요. 네. 1년 넘게 자라버리는데 네. 이런 외성종, 뿌띠를 대표로 네. 뿌띠를 비롯한 외성종이라고 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리틀 라임, 리틀 스푸키, 뭐 뿌띠 시리즈 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수영을 내가 별도로 잡지 않아도 알아서 관목 형태로 네. 커봤자 60 이 정도로 네. 알아서 잘 자라는 것들을 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목이 됐을 때 모습을 보니까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외목대 그걸 제외하면 네. 오히려 요런 외성 애들이 이렇게 덤불식으로 꽃이 맞습니다. 다글다글하면서 네. 그러니까 꼭 마치 마크로필라인데 꽃만 아이스크림 콘처럼 네, 되게 맞아요.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수국은 이제는 너무 많이 심어서 막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 진가를 다 알지는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제대로 5월에 잘라서 단풍까지 연출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네.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네. 훨씬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수국의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아나벨 수국들입니다. 네. 이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흔히 미국 수국이라고 그러니까요. 불리고 또는 미국 수국? 어브레센스라고 네. 이제 불리는 것들이고 네. 이 수국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작부터 월동을 아주 잘하면서도 네. 마크로필라처럼 원형으로 네. 붉은색 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단풍이 아니라 시작부터. 네. 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워낙 좋아서 네. 굉장히 크게 예를 네. 들어서 한 60cm에 하나만 심어도 네. 이듬해 어느 정도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원형 형태로 이런 작은 꽃잎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달리기 때문에 네. 목수국이랑 마크로필라가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요. 말하면 목수국의 장점과 마크로필라의 장점을 맞아요. 딱 반반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반반씩 딱 네.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원 같은데 대단히 정원을 조성할 때 네. 오히려 마크로필라보다 네. 아나벨을 추천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공원에 네. 이 신년지, 네. 당년지 수국과 아나벨 수국을 같이 조성을 한 정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를 여름철에 가봐도 네. 아나벨 수국의 개화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얘만 엄청 펴 있고 네, 보셨겠지만 얘는 안 네. 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축제 때문에 장이어도 오히려 뭐 축제를 한다거나 네. 이럴 때는 아나벨 수국이 훨씬 더 적합한 형태로 왜냐면 정말 관리하기 자체가 네. 물론 얘도 잘 관리를 하면 꽃을 잘 피울 수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얘가 관리를 좀 덜 해줘도 네, 관리를 알아서 덜 좀 많이 훨씬 키우는. 편하고 그리고 이 이파리 같은 경우도 딱 마크로필라와 목수국의 반반이에요. 그래 보시면 보이네요. 네. 깻잎 색깔도. 형태를 가지면서도 전체적인 잎질은 목수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약간 길쭉하기도 네. 하고 색깔도 하고 그렇고 이 솜털 같은 탄력이 것도 없고 그렇고. 네네. 탄력이 없고 그래서 이파리만 봐도 나중에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깻잎처럼 생겼는데 잎질이 두껍지가 않다. 네. 목수국처럼 이파리가 생겼는데 깻잎처럼 나오네? 하면 아나벨이구나. 네. 그래서 이건 역시 영하 30도 이상 월동을 할 수 있는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고 다만 번식은 어렵습니다. 얘가 삽목이 되게 어렵다 네. 하더라고요. 흰색 아나벨은 되게 쉽거든요. 흰색 아나벨은 되게 쉬운데 색깔이 조금만 들어가도 어려워져요. 핑크 아나벨, 루비 아나벨 이런 애들이 그렇죠. 농가에서도 실패 많이 하는 네, 농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행사하는 것들은 네. 2m 이상 자라는 그런 대형종들은 아니에요. 대형종들은 아니고 1.5m 이내로만
아담하게 자라는. 아담하게 자라는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캔디벨 네.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떡갈립 수국입니다. 제가 올해는 요걸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떡갈립 수국은 가진 가치에 비해서 네. 너무 우리나라에서 외면받고 있는 수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요게 사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학명으로 구분하면 하이드렌지아, 수국 안에 퀴시폴리아라고 네. 불리고요. 오. 가장 구분하기 쉬운 점, 이파리가 다릅니다. 이파리가 진짜 그 떡갈나무 잎처럼 생겼네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오크리프 하이드렌지아라고 해서 오크리프. 네, 참나무 잎, 네. 네, 수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이파리가 그런 모양으로 네네. 아주 크게 자라요. 이파리가 굉장히 예쁘고 이건 지금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손바닥보다 큰 손바닥보다 이파리. 훨씬 커요. 네. 제 머리통만해질 네. 텐데 이 수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성질은 네. 목수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목수국과 굉장히 유사해서 월동은 목수국보다 조금 약해요. 아 조금. 네, 조금 약해요. 영하 한 20도 중후반. 어. 다만 우리나라에서 20도 중반이 영하 20도 중후반이면 네. 사실상 전국 노지 월동에 가깝고. 하긴 홍천도 정말 특별할 때만 뭐 마이너스 30도인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홍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지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고 헛꽃 형태의 목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보통의 이제 떡갈립 수국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 하모니란 품종만 목수국이 떡갈립 수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겹꽃을 제가 그래서 얘를 좀 크게.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모니가 가장 인기가 많은 아. 품종이고 사실 네. 생산하기가 제일 어렵고 또 생산 단가도 제일 비싼 게 이 떡갈립 수국이에요. 삽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이런 겹꽃 수국의 가치뿐만 아니라 네. 이 떡갈립 수국들이 어느 정도 성목이 돼서 네. 이런 제 머리통만한 네. 이런 이제 이파리들이 무성해졌을 때 이 네. 이파리의 단풍을 보는 게 진짜 재미예요. 그거를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네. 꽃 필요 없대요. 얘는 맞아요. 진짜 잎이 너무 예뻐서. 네. 옥천의 수생식물원에 가면 네. 굉장히 크게 심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단풍이 네. 들어가면 이 큰 이파리가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면서 꽃보다도 그리고 단풍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네. 볼 수가 있고 이 떡갈립 수국 이 꽃에도 네. 어느 정도 단풍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꽃 단풍이랑 네. 이파리 단풍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떡갈립 수국도 목수국처럼 꽃은 잘 피나요? 네, 꽃도 잘 피죠. 얘도 뭐 따로 뭐 챙겨줘야 될 거 없이 가만히 냅두면 꽃이 피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외성종으로 따로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포기를 낮고 포기를 넓게 키우실 분들은 어느 네. 정도 잘라주는 거를 순지르기를 해주셔야 네. 그렇게 연출은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떡갈립 수국은 너무 좋은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얘도 금방 크죠. 금방 크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요만한 가지가 올라와서 벌써 이렇게 신축으로 뽑힌 거니까 네. 이것만 해도 올해 심어놔도 내년에는 목수국 정도의 성장세는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우수한 식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네. 바로 이 등수국입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2년 전에 매장에서 하나 가져갔을 거예요. 네. 홍천에다 심어놨는데 너무 잘 커요. 네, 월동도 전혀 문제가 없고. 등수국 같은 경우는 저는 홍천에서 월동을 했다고 해서 조금 저는 의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등수국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초반을 한계선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네. 자료상으로 다 그렇고 네. 홍천에서 월동해서 좀 의외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고 네. 중부권까지는 안전하죠. 중부권까지는 아주 안전한 식물이고 무엇보다 장점은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1m까지 키우는데 네. 땅에 심거나 화분만 커진다면 네. 4개월이면 됩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 네. 지금 여긴 잘 보이진 않지만 네. 뿌리에 빨판이 있어요. 이 줄기에 흡착할 수 빨판들이 있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붙어주는 성질이 있어서 벽면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좋고 다만 꽃이 이런 형태입니다. 저도 처음엔 사실 꽃이 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은근히 펴보면 괜찮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취향을 타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크기 대비 꽃이 목수국이나 뭐 떡갈립 수국이나 다른 수국처럼 엄청나게 많이 피는 그건 이런 아니지만, 수국은 아니에요. 저는 이 등수국이 가진 진짜 가치는 네. 너무 빨리 자라면서
이 이파리의 청량감이 굉장하거든요. 많이 자라게 되면 네. 온통 푸른색으로 네. 뒤덮어주는 이런 청량감으로 아.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자라기도 굉장히 쉽고 네. 삽목 번식도 할 수 있고 오.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흔히 이제 바위 수국이라고 해서 로지엄 막 이런 또 것처럼 달라요. 네. 그런 이제 넝쿨성 수국 식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엄연히 따지면 바위 수국은 하이드렌지아 안에 속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조사를 예.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안대 따로 데리고 오진 않았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월동도 좀 약해요. 그런 바위 수국이라 부른 것들은. 네. 대신에 이제 빨간 꽃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네. 월동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고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부권까지는 굉장히 월동도 무난할 뿐더러 네. 키우기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좋고 네. 또 이걸 권하고 싶은 분이 뭐냐면 양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도 일부러 좀 음지 쪽에다가. 네. 네. 그 타운하우스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네. 타운하우스는 집이 이렇게 주택이 모여 있는 구조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방면은 빛이 반드시 가려지죠. 그늘이 어. 생겨요. 네. 반드시 그늘이 생기거든요. 옆집 때문에라도. 네. 네. 그런 데다가 심기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 성당이라든지 그런데 맞아요. 이제 수국 비슷한 게 심어져 있으면 다 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늘에 심어도 이런 청량감을 주면서 네. 군데군데 피어나는 하얀색 꽃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네. 등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넝쿨 식물보다는 인지도가 아직은, 떨어져서 키우기 쉽고 네. 청량감을 주고 싶다. 넓은 면적을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마크로필라, 네. 목수국, 아나벨 수국, 떡갈립 수국, 그다음 마크로필라 안에 있는 산수국, 등수국까지 6개나 되네요. 이렇게 아. 6개 수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도가 네. 저마다의 용도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베란다에서는 마크로필라 같은 게 좋고 네. 노지에서 키우고 싶은데 볼 형태의 빨간색을 보고 싶으면 당연히 네. 아나벨 같은 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풍성하게 피는 네. 것들을 보고 싶으면 키우기 쉬우면서 한것들은 네. 목수국이 좋고 맞아요. 가을 단풍까지 원하면 떡갈립 수국이 좋고 네. 넝쿨을 태우려면 등수국이 좋으니까 네. 이런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서 네. 수국을 분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